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시키면서 세계 경제와 한국의 거시경제는 성장세 개선이 지연될 것이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서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세계 경제 성장은 작년 말 이후 금년 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 등으로 일부 경기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OECD 경기 선행지수 있죠. PMI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글로벌 제조업 PMI가 신규 수주 회복에 힘입어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시적으로 위축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을 해봅니다. 지난 26일이죠. 한국은행이 밝힌 2월 달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 있어요. BSI가 있는데 이 BSI가 전달보다 무려 10포인트나 급락한 65포인트가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만에 가장 떨어진 것이지요. 메르스가 유행하던 2015년 6월에 9포인트가 하락했는데 그때보다도 기업들이 더욱더 위기를 느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2월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도 무려 96.9포인트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세계 경제 포럼이 말이죠. 재정이라든가 금융위기보다도 더 큰 충격을 미칠 글로벌 리스크로 예측했던 신종 감염병 유행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18년도 세계 경제 포럼이 말이죠. 앞으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한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참 이게 현실로 왔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전염병 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그 충격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NBC의 전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 경고한 말입니다. 비관론자로 알려진 루리엘 루빈입니다. 뉴욕대 교수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4%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봤고 미국 CNN은 심각한 팬데믹은 세계 국내 총생산 GDP 5%지요. 3조에서 4조 달러의 충격을 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한국의 확산세가 3월 20일쯤에 정점에 달하고 감염자가 최대 1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칫 통제 불능으로 치닫을지 모른다는 목소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세계 교역도 회복 시기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2020년 1사분기 중 중국 내 생산 차질, 글로벌 여행 산업 이축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으나 이후에는 제조업 생산과 투자와 부진이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는 일정 지역 여행만 자제가 되어 전 세계 관광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사태는 전 세계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울러 항공사들의 재무구조의 악화는 물론 국내 여행사들은 부도 사태까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유로 지역은 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심리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요. 2019년 4, 4분기 중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호한 고용 여건, 완화적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의 제조업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4, 4분기의 부진에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4, 4분기 중 GDP 소비세율 인상됐죠. 지난 2019년 10월에 소비세가 인상되었는데요. 일본은 태풍 등의 영향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1.6%가 감소했는데요. 올해는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도쿄 올림픽 특수가 성장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13.2조 엔 규모입니다. 민간 부분 포함 전체 사업 규모는 26조 엔의 종합 경제 대책을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죠. 그러나 일본 내의 확산 정도와 중국 생산 차질의 파급 영향에 따라서는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입니다. 금년 중에 성장률이 상당폭 둔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회복 조짐을 보였던 경제 활동이 전염병 확산으로 금년 1월에서 2월 중 크게 위축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차단 진전 상황이 향후 성장의 회복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업의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감염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과거 사례와 같이 경제 활동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있어요. CDC가 있는데 CDC 산하 국립면역호흡기 질환센터의 낸시 메소니어 국장은 팬데믹 요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신흥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회복이 지역별로 차별화될 전망인데요. 아세아 5국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성장세 회복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관광 수입 규모는 GDP의 11% 내외로 상반기 중 관광객 감소의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도는 성장세 개선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적극적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올해 1월 제조업 PMI 경기 선행 지수는 55.3으로 2012년 2월 5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제의 민간 소비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불안심리 증대 등으로 단기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숙박, 음식, 운수, 도소매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에 일정 기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외 활동 및 해외여행 기피로 서비스 소비와 거주자 국외 소비에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고 의복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재화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에도 말이죠.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됐었죠. 이번 사태는 진정된 이후에는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는데, 사실상 한국 경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사태가 겹쳐서 말이죠.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지연되고요. 건설업의 업황 부진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 등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과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말이죠.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그리고 과감한 감세, 특단의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복합 처방 카드를 꺼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리아 포비아가 커지지 않도록 외교 라인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인류 국가는요, 사실과 과학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정치 논리가 중심이 되는 나라는 삼류국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998년 우리 국민들은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똘똘 뭉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여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국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